기기 카페시타, 슈퍼 카페시타에다가 2차 전지를 많이 달아가지고 그를 사실상 충전을 할 수 있게 돼. 각각 이렇게 전선을 달아가지고 슈퍼 카페시타를 충전이 가능한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자동차나 기타 드론이나 이런 데다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뭐 풍력이다 그러면 비행체에서는 드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풍력을 발전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충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도 되고요. 제 방식이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기초 전기를 풍력으로 해서 회전처를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체를 돌린다 그랬죠. 석유 방식이 될 수 있고 수소, 산소 또는 전기도 될 수 있어요. 풍력을 통해서 또는 자동차 일반 자동차는 달리는 석유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이렇게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을 감아놓고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달릴 수 있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드론, 뭐 비행체, 배도 그렇고요. 배도 이제 바다에서는 풍력이 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압축 공기로 비행체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압축 공기로 움직이는 압축 공기 숫자를 많이 늘리면 되죠. 만들어서 그런 방식도 말씀드릴게요. 공기 주머니를 달아갖고 비행체 양력을 조금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펠러로 비행체를 움직이든지 아니면 압축 공기로 움직이 두 가지로 혼용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 해서 이렇게 군사무기를 쓰일 때는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석유 방식이나 또는 수소, 산소 이런 이렇게 각종 다른 연료로 막판 이렇게 불꽃 분사를 통해서 막판 스퍼트를 내는 이런 방식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로요. 그 중에서 가지고 이게 슈퍼 카페시타에다가 2차 전지를 다는데 리튬 전지도 좀 일부 비싸긴 하나 달 수도 있어요. 같이 혼합해서 서로 종류가 틀린 2차 전지를 혼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고 또는 2차 전지에다가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가 있어요. 금속에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다른 선보다 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 거기다가 전기가 축적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모터가 굉장히 팽팽팽 잘 돌아갑니다. 저도 세탁기 직전에 선을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설치해놔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7년 이상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약간 두꺼운 선으로 전기가 축적이 된다예요. 이렇게 되면 모터가 안정적인 이렇게 전압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제 이론입니다. 어떤 일정 부분을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듭구조 마대구조 두터운 부분으로 좀 이게 카패시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일정 부분을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디자인은 이렇게 디자인과 모양은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회로에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3D 반도체에서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서 대중소 들어간다 그랬죠.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고 또 카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면 보기 CPU 같은 데도 이렇게 캐시 메모리나 기타 다른 부분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이 대중소로 들어가는 개념을 반도체나 통신칩 자체 크기도 대중소로 들어가. 이 개념을 이렇게 쓰시면은 제 기술 고도를 쓰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품이 뭐가 됐든 ALU가 됐든 캐시 메모리가 됐든 이렇게 뭐가 됐든 간에요. 코어가 됐든 일체 이런 것들은 제 기술 고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어떤 플래시 메모리에서 이렇게 어떤 일정 부분을 플로팅 게이트 만들 때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실제 물리적인 분할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메모리지만 작은 메모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메모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의 메모리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20개, 3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소규모 단위로 쪼개갖고 각각의 어떤 메모리로 움직이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사이즈를 대중소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CPU 같은 것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대중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중간 역할,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GPU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술 자체가 AP, 그렇죠. 스마트폰 AP 구조에서도 부품이 뭐가 됐든 간에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레이더 소재를 대중소로 들어가고, 전력도 이렇게 약간 저전력, 중간 정도의 전력, 대전력. 그래서 전력의 크기도 틀리게 줍니다. 이런 기술이 들어가고요. 일단 TV 화소수에서도 같은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화소의 집적소를 높여서 최대치 고화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은 전적인 제 기술로서 함부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에다가 2차 전지를 달 뿐만 아니라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 전기를 갖다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이었죠. 그래서 모터 직전에선을 두껍게 만든다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또는 다른 데는 이렇게 만약 구리선의 두께가 똑같다면 다른 데는 한 가닥 들어가고 여기는 10가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를 가야겠습니다. 또는 전기를 많이 쓸 때라도 그것이 충분히 전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1차선, 2차선 이렇게 4차선짜리를 10차선, 20차선 이렇게 늘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모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파워 있게 안정적으로 돌리는 기술이다 라는 것이,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모터의 강긴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가 전기를 공급받아서 강하게 구동이 되는데요.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의 선도 전기선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연구자석 같은 건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 같은 두께라면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은 두께가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파워 있게 움직이게 되고, 전기 제너레이터, 발전기에 자동차 제너레이터, 모든 자동 제너레이터에도 동일한 기술들이 들어가고, 스피커에도 동일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거나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들 또는 크기가 틀린 연고 자석들을 감아 놔서 스피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이런 부분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 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들을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송전선은 전기선을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 대중소라고 합시다. 감아 놓으면 그것을 발전을 하면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발전이 많이 잘 됩니다. 자동차 어차피 회전 쪽 돌아갈 동안에 전기가 자동 생산되는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행체에다가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립니다. 그것은 석유가 될 수도 있고 항공유가 될 수도 있고 수소, 산소도 될 수 있고, 또는 풍력이라든지 태양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서 돌리는 이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축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땅에서 같은 데도 한 100m짜리 회전축 돌아가는 전기 생산 구조를 만든다면 석유로 돌리든 수소산으로 돌리든 상관없죠. 그래서 회전축만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조금 가루나 증기화를 좀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축이 돌아가면 거기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들을 여러 겹 많이 감아놓고, 이렇게 송전선으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 이렇게 구리선 대중소라고 합시다. 감아놓으면 전력이 많이 생산됩니다. 뭐 트레일러 같은 데 싣고 다니다가 전기를 생산하고 다녀도 되고요. 하늘의 비행체에다, 그러면 비행체에다 이 구조를 그대로 넣어서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도 되고, 기타이고 석유나 수소, 항공유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셔도 됩니다. 배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항공기 드론이다 그러면 풍력을 통해서 또는 태양력을 통해서, 풍력이 더 나을 수도, 기초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로 이제 회전축을 돌려서 두께가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전축에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들을 여러 겹 해놓습니다. 이 반대의 순서로 연고 자석들을 회전축에 붙여놓고 그 위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으셔도 제 기술 구조.
그래서 이렇게 두께에서 여기 송전선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대중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풍력 발전에서도 얘는 동일하고요. 자동차에다 풍력 발전 달아가지고 또는 이렇게 바닷가나 바람 많이 부는 데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물레방아식으로 동일하게 지금까지 똑같은 기술 구조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고자석들 여러 겹 들어가고 송전선은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페시타에다가 어떤 금속에다가 전기를 넣을 수 있다고 축적할 수 있다고 제 기술이 이론이 그런데 이에 따라서 어떤 수백 개나 수천 개의 어떤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속 배터리 개념 자체, 액체 배터리 개념 자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액체 배터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액체 배터리는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알루미늄도 넣으셔도 돼요. 단일 금속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다른 금속은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알갱이들을 잔뜩 집어넣고 전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나눌 수도 있고요. 사이즈를 나노 구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사이즈별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액체 배터리의 개념 자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주방 냄비다 그러면 주방 냄비에 코펠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데도 또는 뭐 냉장고 같은데도 그 안에 코펠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안에 또 구리 알갱이나 알루미늄 알갱이를 잔뜩 집어넣어주면 가스불에서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끓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서는 이렇게 냉기를 그러니까 축적하고 이렇게 히터기나 이런 데서는 열기를 축적하는, 전기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열, 냉기 다 축적할 수 있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막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금속 막대를 통해서도 뭐 화목 날라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 금속 막대들을 넣어가지고 열을 축적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또는 냉장고다 그러면 금속 막대를 이렇게 약간 볼록한 부분을 긋든지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판이다 그러면 볼록하게 금속 알갱이들을 만들거나 이렇게 금속 막대를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다 냉기나 열기를 축적하거나 전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판이다 그러면 금속판이다 그러면 금속에다가 대중소 구리 알갱이들 나노식으로도 들어가도 돼요. 나노 크기로도 수없이 배치해서 그렇게 하면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어서 금속 용량을 덮어서 이렇게 금속판으로 만들고요. 이것이 태양전지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십 장, 수백 장 겹쳐놓으면 이런 구조를 따라 금속 배터리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판의 개념으로도 배터리가 형성되거나 어떤 작은 구리 막대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대중소 열기가 대신 많이 일어나요. 이것은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크기로 하셔야 되고요. 구리 막대는 알루미늄 막대도 되고요. 이렇게 구리 막대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해도 전기가 축적될 수 있어요. 다만 대중소로 막대를 형성을 해놨을 때는 그것이 녹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융합열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기 용접봉 같은 것도 금속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하면 융합열이 많이 생겨서 같은 전기 대비해서 열을 많이 하거나 레이저 광선 같은 거, 레이저 시각장치, 레이저 공격장치에서 하나의 어떤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시각장치에서 가공을 하는데 대중소 사이즈가 틀린 이런 빛의 사이즈가 나와서 하나의 초점 방식으로 거기를 갖다가 시각을 한다는 거죠.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융합열이 발생하는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융합열이 발생해서 같은 전기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고요. 팀별로 몇 개를 참여하든지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한 가공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거기를 이제 레이저 시각장치, 웨이퍼를 가공한다, 기타 다른 것과 가공한다 그러면 거기를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리 막대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넣는다. 다만 이게 녹을 수 있으니까 적절한 정도로 해서 이것을
크기를 수백 개, 수천 개짜리로 만들어서 저렴 구조로 확실해서 언오프 구조로 가지고 전선을 연결해서 다만 발열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연결해 놓을 수 있다. 발열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조금 넣으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기 어떤 대중소 금속판, 구리판이다 합시다. 알루미늄 판도 돼요. 일단 대중소 여기 거기에 알갱이를 나노 크기로 수없이 배치해서 이러면 일단 금속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이것을 줄을 긋는 식으로 해도 들어가고요. 모양과 디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래서 약간 금속을 볼록하게 해서 거기다 전기를 축적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네모나게 하면 안 돼요. 세모나게 별꼴로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길게 막대식으로 하지 않아도 부분 이렇게 두껍게 이런 식으로 말듭니다. 디자인과 모양은 수백 가지. 금속에다가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금속에다 전기나 열을 축적할 수 있다. 금속에다 냉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이걸 만드시면 금속 배터리나 액체 배터리 만드시면 그 개념 자체가 제 것입니다. 수백 가지나 수천 가지 디자인만 조금 변경시키면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기술 구조를 밝혀놓으면 꼭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멋대로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시타에다 슈퍼 카페시타에다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든지 그래서 하늘의 풍력을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비행체, 드론이다, 폭탄이다 이랬을 때 KGGB 날개 이렇게 대단해. 그래도 풍력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카페시타에다 이렇게 축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보다 10,000km 이렇게 이상 응답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고도 폭탄 10,000개를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술 구조가 지금 중요한 거고요. 금속 배터리로 했을 때는 아까쯤에 제가 말한 구리 막대에다가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거기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터리를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서 여기다 축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2차 전지나 이것을 2차 전지 리튬 전지도 포함시킬 수 있죠. 조금 이렇게 서로 여기다가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같이 혼합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항공기가 또는 배가 움직이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배나 또는 항공기,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이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항공기와 로봇에도 쓸 수 있고요. 자동차에다가 풍력 달아서 움직인다 그랬죠. 여기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기존의 어떤 배터리 구조가 아닌 풍력을 통해 전기 생산하고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이 움직일 때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라면 이론적으로는 슈퍼카패시터 플러스 2차 전지 또는 제 방식의 금속 이런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 그냥 자동차가 일정 어느 정도 안에서는 무한 영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반영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를 충전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좀 없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